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희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전남 동부권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으로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순천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진보와 보수로 오가는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호남의 전략 선거구로 공을 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동부권에서 보수 정치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월 8일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셔가지고 득표율 14.9%, 3위를 차지하셨어요. 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낙선했는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개혁 성향 내지는 방향성에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당원 투표에서는 14.98%였지만은 사실 선거 중반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민심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 좀 공감을 얻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한정해가지고는 좀 죄송스럽죠. 원래 순천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나가면은 당선되는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당선돼가지고 그 전통을 깨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전통을 좀 깨게 돼가지고 이정현 대표님한테도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번에 당 대표로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전국구 정치인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좋았던 것이 이번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또 순천이라는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꽤 각광을 받고 또 제가 실제로 지난주 주말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가든스테이 이제 순천만 정원에 오셔가지고 저도 겸사겸사 이렇게 둘러도 보고 자원봉사자님 이렇게 해설사님들 좀 뵙고 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온 많은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순천 오니까 진짜로 천하람이 볼 수 있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타이밍도 좀 잘 그래도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 대표가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은 특히 전남, 광주, 전북, 호남 지역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하고 싶었어요. 좀 진정성 있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면은 조금 해보다가 때려치우고 또 누가 이상한 막말하고 막 해가지고 또 도돌이표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호남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한 게 한 1, 2년밖에 안 됩니다.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나름대로 특별하게 뒷말 없이 진정성 있게 노력한 한 1, 2년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사실 지역 내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거든요. 황교안 대표 시절에 한 2, 3%대에 머물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에는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동부권도 마찬가지죠. 쫙 올라갔었는데 제가 맡아가지고 한 2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은 국민의힘 좀 뽑아주고 민주당도 회초리 좀 때리고 싶어도 좀 어느 정도 쓸만한 회초리를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후보가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인간들을 갖다 내놓고 민주당 견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좀 뽑아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저희 지역에서도 늘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제가 당대표가 됐다면은 우리 지역에 좀 좋은 분들을 또 여당이고 하니까 후보로 발굴하는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걸 못하게 된 게 솔직히 제일 아쉬움이 큽니다. 사람을 키운다? 맞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정당 투표기도 하지만 특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인물 투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민주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려면은 민주당보다 더 나은 인물들을 선사를 해드려야 인물 보니까 국민의힘이 낫네 이게 되는 건데 사실은 지역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건데 그게 참 그 필요성을 좀 강하게 공감하지 않는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호남도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호남 파리 해가지고 자기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여기서 좀 힘든 지역에서 고생한다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제대로 사랑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 대충 어디 공기업 사장이나 뭐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저희 지역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20대, 30대에서는 이제는 지역주의나 아니면 정당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게 없는 세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꾸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하용인이죠. 네. 이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긴 이 정치인들이 같이 이제 연대를 했는데 이 연대가 좀 결속력이 좀 강해 보여요. 이제 이 정치적 동지 관계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저희 당에 보면은 맨정신이 사람이 몇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뭐 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네. 권력에 압도돼서든 아니면 공천 눈치를 봐서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천하용인 플러스 뭐 이준석까지 해가지고 저희 멤버들은 나름대로 민심에 부합하게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100%는 아닐지 몰라도 각자 다 뭐 생각이 있으니까요. 또 자기의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정당 색깔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좀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하자. 네. 그런 나름의 맨정신 연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제주 4.3 때도 다 같이 이제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고공행진이라고 하는 블로그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하는데 천하용인으로 끝이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 보면 막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느낌으로 네네. 뒤에 글자 하나씩을 더 붙일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지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같이 글 쓰는 블로그에도 추가 필진도 지금 받고 있고 우리도 좀 하면 안 되냐고 막 여기저기서 우리 이 팀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하용인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씨앗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키워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청년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까? 아니, 나이는 상관없고요. 예를 네. 들면은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 정치 막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나이는 80이 넘으셨지만은 누구보다 청년 정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개혁적인 거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사실은 청년 정치 아닙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거기 샌더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대들이 막 열광을 했었어요. 사실 보면 그냥 할아버지인데. 근데 할아버지지만은 하는 얘기들이 20대, 30대에서 막 이렇게 공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뭐 천하용인 팀에 나이 제한을 둘 생각은 없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유, 그럼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일부에서 이준석하고 결별하면은 천하용인 품어주겠다. 뭐 이런 워딩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둘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는요. 사실은 협력하는 관계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저보다는 정치적 체급이 훨씬 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선의의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조금 뻘쭘할 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 대선 지선을 이긴 보수 정당의 몇 안 되는 승장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큰 선거 2번을 연달아 이긴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민주당까지 포함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앞서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만의 철학이나 관점이나 노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더 성장한다면은 몇 년 뒤에는 정말 근사하게 저희끼리 또 뭐 어떤 경선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뭔가 멋진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의 관계가 서로 막 예속돼 있거나 뭐 제가 얘기한다고 윤석 대표가 무조건 따르거나 그 반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 마음 맞추면 하고 당장 오늘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정광훈 목사랑 같이 정치할래 이러면 제가 바로 꺼져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향점이 비슷하고 지금으로서는 당내에서 좀 맨정신 있는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관계고 뭐 조금 노선이 안 맞고 서로 경쟁하면 저희는 웃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약간의 선을 긋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예. 세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이 세대 차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옛날에 정치를 하면은 약간 왕정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군주 정치 같은 느낌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군주로 섬기면은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이상한 길로 가든 잘 가든 꾸준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주군을 따른다. 있죠. 뭔가 예. 그게 뭔가 충성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유승민한테 그러듯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하듯이 배신의 정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도 저한테 너를 무조건 도와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고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 뭐 충성맹세를 한 적도 없어요. 저희끼리 그냥 웃으면서 같이 하는 사이고 언제라도 서로의 지향점이나 노선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쿨한 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윗세대 정치인 분들은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이준석의 장애 정치의 발길이 최근에 이제 전남 동부권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 네. 최근에는 공부방도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역으로 내려오신 특히 이 전남 동부 지역으로 내려오신 숨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진주와 순천이 가까워서 고른 게 제일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호남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라는 거를 본인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쇼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이준석도 쇼고 천안함도 쇼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준석 대표가 그 징계당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자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이준석 대표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나름 했는데 이거 이준석 대표 없어져서 국민의힘 호남 앞으로 어떡하냐.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름의 이거 꾸준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는데 여튼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꾸준히 하고 싶어 하고 그렇다면은 섬진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남과 영남이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게 갈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지만 광주, 대구는 좀 멀잖아요. 네. 근데 순천, 진주는 뭐 1시간이면 가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순천은 제가 있기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서로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천, 진주의 이 섬진강 문화권을 한번 좀 본인이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아닌가 싶고 저도 뭐 와서 순천이 이렇게 계속 회자되는 거는 저로서는 뭐 대환영입니다. 네.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다. 뭐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심의 유동성이 가장 큰 지역 중 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때로는 진보를 선택할 줄 아는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런 곳에서 천하람 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뭐 제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2020년 총선에 나가기 전에 당에서 당선되기 아주 쉬운 지역구를 제안을 했다면 거기 갔을 겁니다. 제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다만 당시에 경기도권의 뭐 몇 군데들 좀 주로 신도시 위주로 제가 처음에 희망한 곳 말고 몇 군데들을 이제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당선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연고도 없고 갑자기 가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이게 사실은 무의미한 도전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바에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자라는 생각을 뭐 냉정하게 솔직히 말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저도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원래 이상한 사람 옆에 또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네가 뭐 호남 가봤으면 좋겠다. 호남이 보수의 블루오션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고향이 대구인데 무슨 얼어 죽을 호남을 가냐. 호남을 얼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약간 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가지고 노력하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다. 근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지역주의라는 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고향이 아닌 네가 가가지고 지역주의라는 게 정치에서도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처음에 원래 광주에 가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이 유동성도 굉장히 있고 또 이정현 전 의원이 워낙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순천에 출마했는데 네.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왔다고 하기에는 3%밖에 득표를 못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는 좀 인물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천하람이 대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대구가 천하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습니까? 그 2020년 총선 전에 얘기로는 맞는 얘기죠. 아, 예. 이게 제가 아마 대구 지역 언론이랑 인터뷰했을 텐데 대구에서는 약간 천하람이 왜 대구 버렸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전남과 강주에서도 왜 우리 지역에서는 큰 정치인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목마름이 네. 사실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지역도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하람이 같은 친구가 우리 지역의 큰 정치인으로 좀 커야 되는데 대구를 대표할 정치인이 너무 없지 않냐. 홍준표 시장 은퇴하고 나면 누가 할 거냐. 라는 니즈들이 있어서 대구 지역 언론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남에도 사실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지 않는 한은 저는 당연히 우리 순천에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세대라고 하면은 이정현 전 대표, 그다음에 김부겸 그렇죠. 의원 이런 1세대들이 그렇죠. 있고 정은천, 이제 홍일학 다 많이 예, 계시지만 이제 2세대 정치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순천에서 끝까지 정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젊기 때문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레토릭이고 그건 지키지 못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당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때문에 만약에 제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된다라거나 한다면은 천하람 차출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평생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2024년에 당선되는 게 당연히 목표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 왜냐면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거든요. 젊을 때 에너지 있고 머리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때 야물 때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면 전 당연히 순천에서 좀 뭔가 일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어떤 의도였었는지 간에 이제 정치적 감각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뼈를 묻고 제가 순천에서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혹시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 사람들이 저 봐라 천하람이도 젊은 사람이 정치한다더니 옛날 사람들이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보니까요.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짐 싸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가능하면 할 생각입니다. 정치적 고향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이제 지난 1일 날이었죠. 이제 개막한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통역 자원봉사 신청을 하셨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무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되면 이게 선거 구민의 자녀를 가르치면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선거법에 안 걸릴 만한 특히 정원박람회도 하니까 뭔가 같이 할 만한 거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저랑 이 대표가 좀 제 자랑 같지만은 나름대로 둘 다 영어를 잘하고 이 대표는 중국어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조직위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이게 마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갑자기 가가지고 하면 또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혜 논란이 생길 수 네네. 있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도 무리하게 그럴 생각이 없고 대기 명단에만 그러면 좀 올려주시라. 왜냐하면 기간이 길잖아요. 한 7개월 하기 때문에. 7개월이죠. 중간중간에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저희가 들어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대기 명단에 들어가 있고 아직 그 자원봉사는 하지 않고. 네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의 정치 대표인데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뭐 많이 그럼요. 공유해야 되지 여당이니까요. 않겠습니까? 굉장히 더더군다나 네, 여당이시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일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제 뭐 성공 개최 지금 뭐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지역에 선물도 좀 주고 가신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여당의 역할들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첫 주 주말에도 뭐 거의 25만 가까운 네. 관람객들이 오시고 가든스테이 이런 것도 저희 부모님이 실제로 갔다 오셨는데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짜임새나 준비된 것이나 우리 순천만 정원 원래 좋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외에 이제 여러 지역 현안들 플러스 해가지고 순천만 정원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유지 관리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게 1호 국가정원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을 좀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7개월의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원 박람회는 이미 대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당으로서 서포트를 할 게 있다면 뭐든 하겠지만은 서포트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쉬운 점 없으셨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일부 편의 시설에 있어서의 준비 부족, 뭐 예를 들면 네. 내부 식당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급작스럽게 거기 이제 관련해서 경찰관 분들도 초소 같은 거 이제 거기 하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세부적으로 특히 아무래도 고령층 관광객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분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졌을 때 이제 잘 관람하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보면 키오스크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좀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많이 다녀봤는데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게 정원 박람회를 이제 지역 경제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영역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좀 그게 좀 고민하고 안 좋아요. 계신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가족 단위 관광객과 숙박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제주는 순천이 부리고 뭐 사실은 뭐 떡은 뭐 여수가 먹는다 뭐 얘기하지만은 물론 여수가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네, 우리 네. 어차피 같은 생활권이고. 네. 근데 실제로 순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날이 더워지게 되면은 순천만 정원을 하루 종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순천에서 좀 하루 내지는 1박을 하실 만한 이 좀 문화들 내지는 볼거리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호텔을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중앙정부나 여당의 네.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여기저기 접촉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인 지원할 겁니다. 네. 만약에 현실화될 수 있으면 정부 여당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혹서기 혹한기에 실내에서 즐길 거리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복합 쇼핑몰 같은 거를 우리 동북권에도 좀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도 꾸준히 있고 뭐 대형 쇼핑몰 같은 것도 코스트코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냐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소상공인 분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잘 절충하고 조율하면서. 네. 네.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동북권 의대 유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아주 뒤숭숭한데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순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요 너무 좋은 핑계가 됩니다.
사실은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의사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 정원 늘리는 것만 해도 또 의사들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의대를 새로 짓는 걸 안 하고 싶어 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 그냥 타협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타협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하게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의 의대를 신설하도록 사실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이게 어디에 의대를 신설하고 의과대학을 만들지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지부 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인수위 때도 그런 쪽 사람들 얘기해 보면 핑계를 대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뭐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좀 대승적으로 전남도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그거 안 되면은 제 생각에는 또 허송세월을 하는 게 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아예 그냥 세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연구 영역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정부도 욕먹기 싫어하거든요. 네. 가뜩이나 전남의 지지가 취약한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약간 좀 폭탄 돌리기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교통 정리가 안 되죠? 예, 좀 저도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나서서 확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뭐 사실 전남 지사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하면서 사실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 이정현 전 대표께서는 이제 순천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때 당시에 들렸었는데 공감도 지역에서 많이 받았었고요. 뭐 차기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전략인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저는 어디 있느냐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유치해서 그냥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의대를 간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본질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없을 뿐이지 나름대로 좋은 병원들이 있어요. 뭐 성가롤로가 됐든 뭐 있거든요, 은근히.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의대가 생겨가지고 지역 의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취약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동부권의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확 좋은 뭐랄까요? 확 좋은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이 들어올 거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의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요. 이왕 할 거면은. 그리고 그 대학병원이 처음에는 성에 안 차겠죠. 뭐 순천대 병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서울대병원 가던 분들이 다 거기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응급 의료라든지 특히 여수 광양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해 사고 같은 것들 또 우리 또 뭐 전남 전체적으로 고령화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초기 대응 역량이 좀 확 높아진다면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을 어떤 식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유치할 거냐가 저는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지금의 현실성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뭐 그거라도 확 된다 그러면 뭐 저도 한번 되게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일단 거기 전남지사께서 이제 이 부분 전남의 대학 부분은 이제 좀 교통 정리를 좀 먼저 좀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뭐 생각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사라도 솔직히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결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소모적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선거 구민들, 이제 맞습니다. 지역민들의 이런 피로감이 너무 크니까 이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문제 이제 뭐 이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네. 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내려오셔가지고 이런 대목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고 가셨고요. 네.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차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공지사를 받을 부분은 아니고 저도 물론 뭐 원희룡 장관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꾸준하게 집요하게 잘한 거는 이거는 노광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제 덕이라기보다는 노광규 시장이 잘한 것이고, 제가 이제 정부 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국토부는 자꾸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는 자꾸 국토부 핑계를 대고 또 서로 막 전남도 핑계를 대고 막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네. 핑퐁 게임을 너무 친다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셨거든요. 제가 원희룡 장관하고 얘기한 것도 원희룡 장관도 이거는 대통령께서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였고 그 포인트를 우리 시에서도 잘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적인 면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예타를 어떤 식으로 면제를 할지, 기재부에서 돈을 얼마나 넣을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계속 챙겨야겠지만 네. 어쨌든 큰 틀에서 이건 잘 됐다. 그래서 저도 여당의 위원장으로서 이거는 뭐 혹여나 너무 과하게 지연되거나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꾸 핑퐁을 치지 않는지 그거는 제가 꾸준히 감시할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제 순천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 노광규 순천시장께서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고 고민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순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문제예요. 이건 이제 지역의 이제 님비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계속 공전해 왔는데 네. 어때요?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솔루션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표 떨어지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장이라면은 저는 도심 한복판에 짓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에서는 온갖 쓰레기 많이 내는데 폐기물은 다 인천 이런 데 갖다 버립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지원은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에너지 엄청 많이 쓰는데 부산, 경남 막 이런 데서 에너지 다 끌어다가 써요. 원전은 또 그쪽에다가 놔둡니다. 이게 약간 도시의 이기주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많은 시민들이 사시는데 정작 싫어하는 시설은 다 외부에 뭐 서면이니 어디 막 이런 데로 다 보내고 싶어 해요. 물론 거기에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좀 피해가 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요즘 과학기술이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북유럽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도시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각장이 막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그 막 소각 이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막 그 잔디 썰매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래요. 막 스키 타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공원화가 돼 있죠. 네, 공원화가 돼 있고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수거하는 쓰레기차 같은 경우도 지하화해서 시민들이 그 쓰레기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거를 못 보게끔 네. 굉장히 잘 해놓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민들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이었나 뭐 이런 게 이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하시는 마음은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포집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도심에 소각장을 지어도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너무 혜택만 보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담이라는 것이 결코 건강에 요새는 해가 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상 선거 나가면은 이거 표 떨어질까 말 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예. 폐기물 종합시설 설치하시겠다고요. 예. 그걸로 이제 발전도 하고 네. 약간 생태도시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쓰레기 소각 시설 내지는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민들이 굉장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정치를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천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하셨겠지만은 이제 지역구민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정현 대표의 전략을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정현 대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천에서 앞으로. 이정현 대표님이 본인이 하셨던 형태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읍면에 다니면서 같이
접촉면을 늘려라. 접촉면 늘리고 마을회관에서 잠도 자고 같이 고스톱도 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게 예. 좀 아무튼 친근하게 막걸리도 네네. 마시면서 지내자. 근데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가 누군지 모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 전 의원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정현 의원이 왔네? 라고 하면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내다보고 그리고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겪어보니까 사람 참 좋다 이게 되는데 저는 가면 일단 사람들이 천하람이 왔네 하면은 누군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을회관에 사람이 안 모여요. 네. 물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저도 전략을 조금 수정했던 것이 일단 인지도를 좀 높이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누군지를 일단 좀 알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호불호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 총선 전까지는 순천 시민분들 중에 천하람이를 모르는 분이 없도록 해보자라는 게 저의 대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람이 맨날 그 방송국만 다니고 서울만 쫓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고 실제로 요새는 좀 접촉면을 많이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호남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기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 그럴까요? 지금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장 기초적인 거는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소통하고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들, 현안 사업들 잘 해결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나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 안 당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우리 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요. 뭐를 막 논의를 합니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호남을 갈까 충청을 갈까 수도권을 갈까 하면은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거 없으면 거의 충청권이나 수도권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은 쉽게 얘기해서 쉽지 않고 네. 충청권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우리의 노력은 가능하면은 충청이나 수도권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이 똑같은 생각을 민주당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5년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대통령, 지사, 국회의원, 온갖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부 민주당이었는데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전략이나 투자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의도적으로 수도권 정당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는 잡아놓은 곡이니까 우리가 굳이 더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어? 무슨 이런 광속기 이런 거는 청주에다가 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잘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정도 선이라도 와야지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국민의힘도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서로 세게 붙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호남에서 꽤 열심히 활동한다는 사람으로서 네. 빨리 그런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더 좋은 대접을 받도록 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모처럼 모셨으니까 이제 내년 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겠죠? 당연히 해요. 예, 잘명히 출마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의 문제는 이제 공천에 대한 부분인데 네.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 이쪽 순천에 대한 공천, 전남에 대한 공천, 호남에 대한 공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공천은 저는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은 저는 제 한 명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나머지 천하용인의 이제 개혁 세력들이 네. 얼마나 잘 공천을 받을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우리 지역의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장사꾼들을 어떻게 잘 쳐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당일 때는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전 지역구에 공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네. 왜냐하면 출마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가지고 뭔가 그래도 고생했으면 뭐라도 챙겨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인 이상.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당에서 제가 공천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이상한 사람 공천할 바에는 무공천하자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도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동부권에 내세운 후보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다른 사람 유세하는데 가가지고 막 방해하기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네. 토론회 때도 이게 목불인견 같은 거 하고 네, 그걸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도 모시는 거지만 지금 천하람이 당대표가 아닌 이상 그게 쉽지 않다고 보면 이상한 사람을 쳐내서 국민의힘 인재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내년 선거를 치르려면은 이제 선거 1년 전까지 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 21대 총선이었죠. 그때 인구 상한선 27만 8천 명의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좀 꼬이면서 순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좀 최악이었죠. 소란스러웠었죠.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순천의 선거구 획정 뭐 이에 따른 이제 전망치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순천을 원칙적으로 분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뀐다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조정이 있겠죠. 뭐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 뽑고 이렇게 하면 대선거구가 될 거니까 좀 다른 문제고, 지금의 제도를 하는 한에서 순천시의 이상한 형태의 게리맨더링을 또 한다 그러면은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천하람이 당선될 겁니다. 순천 시민들 회초리 드실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 혹시나 괜히 지역구 2개로 쪼갰다가 뭐 천하람도 나오고 이정현도 나오고 해가지고 하나 정도 국민의힘에 혹시 내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썩어 빠진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순천 시민들의 주권을 제대로 고려를 안 한다면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저는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호남 지지율이라는 것이 위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지율이라는 것이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출향민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은 뭐 천하람이한테 뭐 공천을 주니 안 주니 뭐 이상한 소리 해도 총선이 다가오면은 전남 동부권의 순천을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으로 정해서 천하람, 이정현 모두 출동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호남에도 좋은 후보들 공천하는구나라는 거를 수도권에 어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2개로 쪼개자고 할 것이고 민주당이 문제인데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여기서 또 이상하게 무슨 여수랑 엮어가지고 막 3개로 쪼개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순천 시민들 가만히 안 계실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 다음번 선거에 순천이 전국에서 이제 주목받는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어찌됐든 순천은 갑과 을 2개로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약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앞으로 정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듣고 오늘 네.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되게 기쁜 게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제가 대구로 갈까 봐 걱정하실 수 있도록 천하람이 저를 가버려라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맨정신 유지하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그거면 저는 뭐 만족합니다. 예. 네, 오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무소속 자치단체장의 지역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 정가의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민심에 변하지 않는 선택 기준은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각각의 지역을 향한 미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진정성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요스 MBC 토크쇼 뉴스 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